안녕하십니까. 투영입니다. S&P 500 지수,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틀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 나오면서 이에 배경이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것들이 지금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틀간에 마이너스 2% 조정을 받은 것이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상승세를 쭉 이어오다가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긴장감이 지금 높아진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작년 3월 23일 이후에 주식시장 상승하기만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간간히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더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포지수로 알려진 빅스 지수는 그동안 이미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했던 20선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욱더 불안감을 느낄지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빅스 지수는 2000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현재와 같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죠. 20선을 저항선으로 해서 안정감을 보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20선을 뚫고 이제는 20선이 지지선이 되면서 상당 기간 이어져 오다가 올해 3월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서의 강력한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빅스 지수가 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20선을 넘어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선으로는 약 한 23 정도, 그리고 1차 저항선으로는 한 23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저항선으로는 한 28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그동안 S&P 500 지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평균 회귀의 논리가 다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건데요. 8월 17일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S&P 500 지수는 2020년 3월 23일을 저점으로 올해 8월 16일까지 354 거래일 만에 100% 상승, 다시 말씀드려서 2배나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빠른 상승 속도입니다. 1950년대 이후에 2배 상승할까지 거래된 소유일수를 주요 사건들을 보면은 거의 최근에 2020년 200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르겠던 540일에 비해서 거의 절반이나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상승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최단기간 내에 베어마켓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그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이 그 급등했다는 점은 그 투자 심리가 그 상당히 그 과열됐다라는 것을 그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러한 그 건전한 그 시장 흐름을 그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조정 과정은 필연적으로 그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조정 가능성을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또 다른 지표로는 그 VVIX와 그 빅스 그, 그 비율을 그 들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VVIX는 그 빅스 지수 옵션의 그 내재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그 상승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 내 낙관론이 그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비율이 그 상승하는 구간에 S&P 500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비율이 그 7%를 그 상회하면서 2019년도에 보여줬던 그 고점 부근, 그리고 2018년도에 보여줬던 고점 수준에 그 임박을 그러니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비율이 그 7을 그 넘어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 지수는 기본적으로 그 조정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그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S&P 500 지수가 그 단기간에 그 100% 상승했다면 뭐 기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100% 상승을 했는데, 과거 경험을 보면 그 100% 상승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조정은 필연적이었다. 그 최소 2015년에서 19년도에 있었던 그 마이너스 12%를 최저점으로 해서 2009년도 마이너스 57%를 최대폭으로 하는 이러한 그 조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100% 상승이 갖는 의미를 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 다소 그 의아한거리는 그 이런 그 조정을 과정을 거치 이후에는 다시 그 100%씩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 의아한거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제 조정 그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일단 시장은 그 조정의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 배경과 하락 원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를 그 현재 그 적용하는 것이 그 이론적으로 그 모순적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순수한 가격 논리만을 그 기준으로 하면 조정은 불가피하고 현재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연한 그 생각이겠지만 어디까지 그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앞서 그 얘기했던 이런 수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짧게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뭐 저도 고민이고요. 근데 먼저 이제 용어의 그 정의상 그 조정이란 그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정은 이제 뭐 영어로는 얘네들은 그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한 10% 정도를 그 의미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하고 싶은 그 베어 마켓은 마이너스 한 30% 정도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더 그 눈여겨봐야 될 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올해 그 S&P 500 지수가 올해 2월 18일부터 그 8월 15일까지 196 그 거래일 동안 5% 이상 조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만큼 시장이 그 강력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5% 내외의 그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쓰진 않은데 마이너스 3% 이상 그 조정을 받지 않은 기록도 상당히 그 깁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그렇게 올라왔다라는 얘기인데요. 거의 다 상승을 했다고 그 보면 될 만큼 그 과열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196 거래일이라는 것은 그 86년도 7월 달그 71년도 그에 보여줬던 수준과 거의 유사한데, 이후에는 그 시장이 그 필연적으로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제 그 주식시장이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5%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냐. 마이너스 5%를 받지 않고 상승했던 그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5%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좀 확인을 그 해봐야 되겠다. 5% 조정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조정까지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 조정을 받지 않으면 역으로 마이너스 5% 조정을 받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그 상승세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까지 그 조정을 그 확인한 이후에 포지션 이 변화를 그 꾀하는 이러한 그 시장 대응이 그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뭐 이미 그 많이 아시는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그 많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시장이 그 최악의 경우 그 베어마켓에 그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베어마켓 그 사이클은 심리 사이클인데요. 그 초기에는 급락, 그리고 반등, 그리고 장기간 하락. 이런 그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우지수의 그 1920년도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2년도까지 그 베어마켓에 들어갔을 때 급락, 반등, 장기간 하락 이런 패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반등 국면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자. 이때 그 반등을 했을 때 이때 그 해지를 하거나 포지션을 줄이거나 해도 늦지 않다라고 지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베어마켓은 가끔 이제 예상치 못한 하락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그 급락을 하게 되면 낙폭과 대신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반등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점이 마이너스 5%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는지를 꼭 지켜보자. 이제 하락한 지 이틀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락 패턴도 모르고요. 뭐 베어마켓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시 시장은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100%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조정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그 기본 투자자분들이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일차적으로 마이너스 5%를 그 확인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물론 이제 투자 목적이나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00% 상승 이후에 그 어쨌든 그 조정을 거친 후에 또다시 100%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그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시세판을 그냥 놓고 그냥 관망하셔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그 지난번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시장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자칫 이제 시장의 조정폭이 예상보다 크게 그 나타날 경우에 손실이 그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워닝 사인을 보이고 오늘은 급기야 제가 하지도 말아야 되는 마이너스 5%라는 구체적인 그 수치까지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투자 전략가로서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얼마까지 빠질 것인지 몇 퍼센트 빠질 것인지 앞으로 얼마큼 오를 것인지인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이제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엄중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경험상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냉정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침착함을 유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그 기준점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시장에 그 판단해 보시면 그렇게 크게 그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그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